저는 20년 동안 서울 변두리에서 백반집을 운영했습니다. 손맛 하나는 자신 있었죠. 특히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메뉴였습니다. 블로그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어서 손님들이 멀리서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때 처음 최동훈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 혹시 자리 있습니까? 허둥지둥 우산을 털며 들어온 손님이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신 곳 앉으세요. 저는 밖에선 비가 쏟아지는데 안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좋네요. 최동훈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찬찬히 보더니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랑 생선구이 하나 주세요. 네,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날따라 된장찌개를 특별히 정성스럽게 끓였던 기억이 납니다. 식당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손님이 오는 날이 있거든요. 된장찌개를 내어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동훈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사장님, 네, 무슨 일이신가요? 이 된장찌개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최동훈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이 근처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네요. 그날 이후로 최동훈 씨는 정말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드셨죠. 사장님, 오늘도 어머니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오시니까 이제 단골 손님이시네요. 네. 이제 이곳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한 시간에 최동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앉으세요. 사실 제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내는 1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최동훈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5살 때였어요. 암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동안 아들 준서 하나 보면서 살았는데 최동훈 씨는 지갑에서 아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생이에요. 사진 속 청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참 준수하시네요. 네. 이제 아들도 크고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동훈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 사장님과 더 깊은 인연을 맺고 싶은데 그 말을 하는 최동훈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구어온 회사입니다. 네, 혹시 저와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매일 이곳에 와서 사장님의 음식을 먹으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도 혼자 살아온 세월이 깁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도 이제 대학생이니 많이 컸을 텐데 준서는 착한 아이예요. 분명 사장님을 좋아할 거예요. 최동훈 씨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찾아오는 최동훈 씨를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맛이 나는 된장찌개가 이제는 가족의 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훈 씨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식당을 찾았고 저는 그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단풍이 물들 무렵 저는 최동훈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과 회사 직원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남편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강릉 여행 한번 다녀올까요?
준서도 데리고요. 갑자기요? 새 가족이 된 기념으로요. 준서도 방학이고. 그렇게 우리는 첫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준서는 뒷자리에서 책을 보다가도 창밖을 내다보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바다가 보여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는 준서를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준서야.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니? 초등학교 때 아버지랑 설악산 갔을 때요.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가자. 방학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룸미러로 준서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경포대였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걷는데 준서가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미안해하니? 고마워.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은 근처 횟집에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세 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일 맛있는 부위예요. 준서가 제 밥그릇에 회를 집어주었습니다. 그 섬세한 마음 씀씀이가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은 정동진에서 일출을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는데 준서가 담요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추우실까 봐요. 해돋이를 기다리며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늘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운 새벽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서가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동해의 태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모래사장에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밝고 따스했습니다. 점심으로는 초당두부를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두부는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내가 집에서도 만들어줄까? 정말요? 어머님이 두부도 만드실 줄 아세요? 식당 하면서 이것저것 배웠지.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주문진 수산시장에 들렀습니다. 이건 서울 가져가서 먹어야겠다. 제가 고르는 생선을 보며 준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선 요리를 정말 잘하시죠? 그래. 내 생선구이는 식당에서 꽤 인기야. 저도 이제 어머니 생선구이 매일 먹을 수 있겠네요. 발걸음을 옮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서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오죽헌을 찾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어머니 같으시네요. 왜?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준서가 깊이 잠들었습니다.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이제 너의 어머니야. 그렇게 우리의 첫 가족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늦은 밤, 준서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와 노크를 했습니다. 아직 안 자고 공부하니? 책상 위에는 의학 전문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지금 휴학 중이에요. 휴학을 했다고? 네, 의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서는 현재 서울의 한명문대 생명과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엄마를 살리진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거든요.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도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게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의대 진학을 포기했답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로 진학했지만 의사의 꿈을 버리지는 못했나 봅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편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준서가 보여준 성적표에는 모두 A+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운가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났습니다. 준서 그 애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의대 편입 이야기를 하던가요? 알고 계셨어요? 그 애 책상 서랍에서 의학 전문 서적이랑 편입 준비 자료들을 봤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한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모은 적금과 보험금이 꽤 되었습니다. 의대 편입 학원비와 등록금을 알아보았습니다. 편입 학원비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의대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하면 한 학기에 2천만 원. 6년이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결심했습니다. 식당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사장님, 정말 파실 건가요? 단골 손님들이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네. 아들 공부시키려고요. 친아들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시게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입니다. 한 달 후 식당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편입 준비 제대로 해보자.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가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렴. 저 때문에 어머니 식당을. 식당은 또 할 수 있어. 하지만 너의 꿈은 지금이 아니면 이룰 수 없잖니? 준서는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의대 편입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어머니, 모의고사에서 최상위권 나왔어요. 준서가 자랑할 때마다 제 가슴도 뿌듯했습니다. 준서는 편입 시험을 치렀고 마침내 준서가 서울의 한 사립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준서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품에 안겨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의사 되어서 효도할게요. 남편도 덩달아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히 준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우리 의대생 아들 소주 한잔 하자. 남편이 준서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결혼하고 나서 저는 식당 일보다 준서를 챙기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어머니, 저 도시락 안 싸주셔도 되는데. 의대생이 끼니를 대충 때우면 어떡하니?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준서가 조금씩 도시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김치볶음밥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은 뭐예요? 와, 오므라이스.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준서를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은 준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님, 준서가 맨날 자랑하더니 진짜 손맛이 대단하세요. 준서야, 너 복 받았다. 우리 엄마는 라면도 못 끓여. 저는 아이들 먹을 간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준서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시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죠? 손이 커서 그래. 자주 하다 보면 늘 거야. 준서의 서툰 솜씨로 빚은 송편은 모양은 뭉뚱그렸지만 그래서 더 정이 갔습니다.
추석에는 준서가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동아리 친구들인데요. 다들 고향에 못 가서 그래. 밥 많이 먹고 가렴. 친구들과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 준서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주말이면 준서는 제 식당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시험 없으니까 제가 서빙할게요. 처음에는 어설프게 그릇을 나르던 아이가 어느새 손님들의 주문을 척척 받아 적었습니다. 준서 군 졸업하면 우리 동네 의사 되는 거지?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물으면 준서는 멋쩍게 웃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준서의 생일이었습니다. 밤새 미역국을 고았습니다. 어머니, 제 생일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이걸 모르면 되겠니?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준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끓이신 미역국은 우리 친엄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그 말을 하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서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에는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삼계탕이에요? 공부하느라 몸이 허해질까봐. 식당 일이 바빠도 준서 방에는 매일 깎아놓은 과일이 있었습니다. 보약 다리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공부하는 게 힘들 텐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느 날은 준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되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새어머니랑 잘 지내냐고. 전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아들이래요. 그 말을 하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가 아플 때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기로 콧물을 흘리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쓰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얼른 누워. 밤새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며 간호했습니다. 그럴 때면 준서는 어린아이처럼 제 손을 꼭 잡고 잤습니다. 식당에서도 준서 이야기만 나오면 제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란 말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준서의 책상 위에는 공부하다 잠든 준서를 위한 따뜻한 우유가 있었고, 방 안에는 제가 끓여준 보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모자지간이 되어갔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준서의 친어머니도 우리를 보며 흐뭇해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준서의 의대 첫 학기가 시작되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체한 것처럼 속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냥 과로인 것 같아.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는 남편을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최동훈님 보호자분,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암입니다. 간암 말기,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남편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2배로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고요. 주위에서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면도해버릴까요? 내가 해드릴게요. 면도기로 남편의 머리를 밀어주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울지 마요.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준서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실습이 있어서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밤이면 병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의 소리에 깨기 일쑤였지만 여보, 제가 깨어 있을게요. 간병인을 쓰자는 준서의 말도 거절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갔고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주위의 걱정 어린 말에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튼튼하니까요. 항암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 치료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갔죠. 게다가 준서의 의대 등록금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주방 일을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면 다시 식당으로 가야 했죠. 어머니, 제가 휴학할까요? 준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안 돼. 너의 꿈을 포기하면 안 되지. 어느 날은 병원비가 부족해서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기운이 좀 어떠세요? 푸석한 얼굴로도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입니다. 준서의 의대 생활도 어느덧 절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제 가슴도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절 불렀습니다. 여보, 네. 미안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때문에 식당도 접고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준서 학비에 내 병원비에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남편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몸무게는 20kg가 빠졌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준서는 걱정 말아요. 내가 어떻게든 졸업시킬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여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모든 재산을 준서에게 상속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재산이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여보. 저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준서를 믿지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이 잘할 거예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준서가 절 꼭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그래. 우리 둘이 잘 살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맞이하게 될 끔찍한 배신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야, 밥 차려줄까? 됐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는 걸. 이틀 뒤 준서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거실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죠?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돈을 다 빼먹었잖아요. 뭐라고? 그동안 아버지 카드로 뭘 그렇게 긁어댔는지 내역 다 봤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준서야, 그건 백화점에서 산 명품 가방도 있고 그건 너 생일 선물로. 성형외과 비용도 있네요. 그건 너의 아버지가 남편이 제게 해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피부 관리 받으라고.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처음 들어보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서야, 제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요? 준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라며 쓴 돈들 다 어디에 썼죠? 그건 정말 항암 치료비가 그렇게 비싸던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엄마 말 좀.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준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준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의대 등록금이요? 그것도 다 아버지 돈으로 낸 거잖아요. 아니야. 내 식당판.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서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우리 아버지가 왜 만났을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사랑? 웃기지 마. 준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주제에 준서야.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에요? 준서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백화점, 성형외과, 호텔 숙박. 그건 너의 아버지랑. 역겨워요. 준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할 때부터 이랬던 거죠? 무슨 소리야. 재산을 차지하려고 일부러 간병을 자처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널 위해서. 누가 엄마래요? 준서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당신은 그냥 아버지 돈을 노린 여자일 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구? 변호사님들이에요. 준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보셨죠?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아시겠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주일 드릴 테니까 짐 싸서 나가세요. 준서야. 그리고 아버지 통장이랑 카드 다 내놓으세요. 변호사들이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당신이 쓴 돈 다 계산해봤어요? 준서가 명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 카드로 산 화장품들. 그건 너가 선물해달라고. 제가 언제요? 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사치품 사느라 아버지 돈을 이렇게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돈은 전부 준서의 학비와 남편의 병원비로 들어간 것인데. 증거 있어요? 뭐라고? 영수증이나 서류 같은 거 있냐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영수증은 남편 명의였다는 걸. 병원비도 등록금도. 준서야. 엄마 말 좀. 시간 드리잖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준서가 등을 돌렸습니다. 아, 그리고 돌아서며 준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집 계약자가 들어와요. 뭐라고? 이미 전세 내놨거든요. 준서야. 이제 그만 가보세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서가. 우리 아들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방에는 제가 끓여준 보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깎아준 사과 껍질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는데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튿날 동네 마트에서 준서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그게 정말이에요? 마트 주인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시죠? 준서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돈을 노리고. 말을 듣다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제가 너무 오해했나 보네요. 마트를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최동훈 씨 부인 되시죠? 네. 돈 때문에 결혼하신 거 맞아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서 군이 다 말해줬어요. 카드 내역이랑.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엔 반갑게 인사하던 분이었는데 이번엔 얼굴을 돌리고 지나가셨습니다. 저기 왜 그러시죠? 뭘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준서가 다 말해줬어요. 동네 전체가 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그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건. 준서가 증거도 있다던데.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동네를 이렇게 떠나야 한다니.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넣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도 넣으려다가 준서가 던져버릴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준서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짐은 다 챙기셨죠? 차가운 목소리. 한 달 전만 해도 어머니라며 안겨들던 그 목소리가 맞는지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도 차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결국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찜질방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따뜻한 온돌 바닥이었지만 몸은 자꾸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난 거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게. 찜질방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고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물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날 밤 찜질방 온돌 바닥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준서는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게 위층에 원룸 하나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김 할머니는 제가 식당할 때부터 20년 넘게 오신 단골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면 준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느 날 오래된 가방을 정리하다가 준서의 문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도시락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험 잘 봤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한 장 한 장 읽어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뒀던 영수증들도 찾았습니다. 의대 등록금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모두 남편 명의였지만 제가 낸 돈이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판 돈이 준서의 학비로 들어간 흔적, 보험을 해약한 돈이 병원비로 쓰인 내역.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분식집 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작지만 장사는 할 만할 거예요. 그렇게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소개로 옛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맛있네요. 김밥도 예전 그 맛이에요. 하루하루 장사를 하면서도 증거들을 모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보낸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모았고 병원비 내역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려준 이야기. 준서 선생님이 곧 결혼하신대요. 결혼이요? 네. 강남에서 3대째 한의원하는 집 딸이랑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이 노인 의료 봉사로 유명하다던데.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알아보니 그 집안은 노인 의료 봉사로 여러 번 표창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예비 장인이 될 분은 평생을 노인 의료 발전에 바친 원로 한의사라고 했습니다. 노인 공경이 으뜸인 집안에.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런 분들이라면 준서의 진실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준서가 보낸 문자들, 카드 내역, 등록금 영수증, 병원비 기록, 그리고 남편과 준서가 찍은 사진들,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날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까? 순간 준서의 차가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가슴이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여보, 내가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한의원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번화가. 낯선 동네라 몇 번이나 길을 헤맸습니다. 마침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현관에 걸린 현판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3대째 내려온 한의원. 들어가기 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 원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젊은 간호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준서 어머니입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준서 선생님, 어머니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치 가시로 찌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재혼한 어머니입니다. 아, 그분이시구나. 간호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진료 중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현관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한의원에 들어가면서 제게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앉아 있을 때요. 비웃음 섞인 말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한 번씩 문을 열고 나와 저를 확인했습니다. 2시간째.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준서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시험 잘 보라고 아침마다 특별히 챙겨주던 일들. 3시간이 되어갈 무렵. 아직도 안 가셨네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의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시죠? 점잖은 목소리의 노신사였습니다. 흰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실은 한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표창장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의료봉사상, 지역사회공헌상. 준서 어머님이시라고요?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증거들. 준서가 보냈던 문자들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원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문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도시락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험 잘 봤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이건 모두 제가 준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다음은 등록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운영하던 식당을 팔아서 잠깐만요. 원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좀 내려와 주겠소? 잠시 후 단아한 모습의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들어보시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준서를 만난 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지,
명절이면 함께 송편을 빚던 일. 시험 기간이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방에 따뜻한 우유를 놓아주던 일. 이게 제가 식당 판 통장 내역입니다. 원장님 부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난 뒤에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항암 치료비를 마련하려 밤낮 없이 일하던 날들. 준서의 등록금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던 순간. 근데 등록금을 계속 내주셨나요? 네. 제가 다 내줬습니다. 계속 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턴, 레지던트도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데. 네. 뭐라고요? 아플싸. 준서가 속였다는 사실에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준서 도시락 싸주던 사진들이에요. 김밥을 예쁘게 말아놓은 도시락.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목이 메었습니다. 준서가 원장님 부인이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괜찮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달라진 준서의 태도. 카드 내역을 가지고 저를 모함하던 순간. 찬 겨울날 짐을 싸서 쫓겨나던 그날의 일까지. 이게 제가 찜질방에서 보낸 날들의 영수증입니다. 원장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런 폐륜이 있을 수가. 부인은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준서 녀석이 어떻게?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한의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장인어른, 외부로. 저를 보는 순간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앉아라. 원장님의 음성이 차가웠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준서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배신하고 쫓아내고. 장인어른,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것이 뭐가 있다는 거요? 원장님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노인을 속이고 부모를 배신한 사람과는 장인어른... 나를 장인이라 부르지 마시오.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우리 딸은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장모님... 위약금도 청구할 거요. 준서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러는 거죠? 당신이!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마저 망치려고! 그때 원장님이 준서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보다 못해 찾아온 어머님께 이것이 할 자식의 도리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막막해진 것을 실감한 눈물이었죠. 나가시오. 제발.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그렇게 준서의 약혼은 파기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문을 잠그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는 시작됐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문득 준서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러주던 날. 제 도시락을 맛있게 먹던 모습.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고생한다며 안아주던 순간.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약혼 파기 소식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강남의 작은 한의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요? 최준서 선생, 그 유명한 한의원 원장님 사돈될 뻔했다던데. 왜 파기됐대요? 어머니를 쫓아냈다면서요? 세상에 그럴 수가. 저는 분식집에서 이런 소문들을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간호사 2명이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준서 선생님한테 수술 받기로 했던 환자가 다 취소했대. 젓가락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를 찜질방으로 내쫓았다면서요? 세상에 의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떡볶이를 데우는 척하며 뒤를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단골 손님이 와서 말해주었습니다. 준서 선생님이 결국 사표 썼대요. 환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어쩌겠어요. 국물 떠다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이 더 심하대요. 왜 그렇게 됐나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약혼 파기된 그 한의원 원장님이 네. 의료계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노인 의료 발전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라 단골은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위될 뻔한 사람이 그런 폐륜적인 행동을 했다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병원에서도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랬군요. 이제 어디로 갈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문득 그 아이가 처음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일주일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서 선생님이 개원하려고 했대요. 어디서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대요. 왜요? 보증인이 없어서.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이력서를 넣었다는데 그래서요? 면접만 보고 연락이 없대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준서가 제 분식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낸 그 추운 밤.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고통. 이틀 후 다시 준서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취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문 앞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서야, 제가 잘못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제 와서. 살려주세요. 어머니, 준서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일어나렴. 어디에도 저를 받아주질 않아요.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복수였나요?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제가 정말 바라던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때 준서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을 했을 때의 그 냉정한 표정.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그 말을 할 자격도 없으면서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넌 날 버린 사람이야.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말대로 난 너의 어머니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자격도 없어졌어.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어리고 어리석었어요. 날마다 후회하고 있다고요. 평생 후회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모든 걸 너도 느껴보게 해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어머니 곁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란다. 너가 그토록 아끼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줄 거야. 너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준서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전 어머니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잃어도 괜찮지만 어머니만은. 웃기고 자빠졌네. 안 된다고? 뭐가? 너가 나를 버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제 인생이 망가져요. 너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니?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기나 해.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찜질방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남들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나는 서러워서 몸을 덜덜 떨었어. 혼자 쭈그려 앉아 밤을 지새울 때마다 난 네 생각을 했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금 너가 하는 이 말 진심이 아니잖니.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지. 넌 여전히 변한 게 없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그래? 그럼 너의 진심을 보여줘. 너가 정말 달라졌다면, 너가 정말 후회한다면 증명해봐.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무엇을 해야 어머니의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제 그만 가봐. 더 이상 볼 일 없어. 준서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이거 놔. 감히 날 건들지 마. 살려주세요. 제발. 어머니 없인 못 살아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너도 날 그렇게 내쫓았잖아. 그날 난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아? 준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옆 가게 주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귀찮게 해요? 이런 뼈밖에 없는 놈이 어디서 행패야? 제가 확 뒤집어 엎어버릴까요? 아니에요. 곧 가겠죠.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을 테니까요. 준서는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서 선생님이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에 취직했대요. 서울에선 발붙일 곳이 없었나 보네요.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거기도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왜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한의원 원장님이 거기까지 연락을 하셨대요. 세상에. 저는 김치를 썰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의사는 어디에도 있을 자리가 없다고. 이틀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서 선생님이 지방 병원에서도 쫓겨났대요. 거기서도요? 원장님이 거기까지 연락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어디로 갔대요? 그게 아무도 모른대요.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준서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서 선생님이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니요. 시골에서 술만 마신다고도 하던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준서가 고시원에서 발견됐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산속 절에 들어갔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준서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그때마다 찜질방에서 보낸 그 추운 밤이 떠올랐습니다. 준서가 저를 내쫓던 그 차가운 눈빛.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을 했을 때의 그 냉정한 표정.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매일 밤 꿈에서 준서를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해맑은 모습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오던 그때의 모습으로, 눈을 뜨면 베개가 젖어 있곤 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한 결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 걸까요? 여러분은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심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제 선택을 되돌아봅니다. 단순히 복수심에 사로잡혀 과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날 밤 찜질방에서 덜덜 떨며 지새웠던 시간들. 제가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인데. 20년 운영하던 식당도 팔고 밤낮으로 일하며 뒷바라지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배신으로 갚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복수를 택하셨을까요? 때로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준서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래도 의사 면허는 있으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선택이 너무 모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복수는 결국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복수하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베어버린다고. 지금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아픈, 후련하면서도 무거운. 이런 복잡한 감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